해왔는데 이런 애들은 성적 절대 안 올라요. 이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생각해 보셔야 돼. 어떤 말투를 하는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숙제 했니? 이렇게 약간 짜증 섞인 말투가 있어요. 아이를 믿지 못하거나 짜증 섞인 말투. 그 말투 자체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은 짜증이 나는 거야. 아, 엄마 날 믿지 못하네. 했는데. 예,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되게 당황해하는 게 평상시에는 안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갑자기 얘를 관리해야겠다 혹은 뭐 욱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 너 숙제했니? 가지고 와봐. 이러거든요. 평상시 안 하다가 이 애들이 습관이 잡혀 있겠어? 절대 습관이라는 거는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잡혀 있거든요. 당황해. 그럼 또 싸우겠지. 엄마 욱하니까 또 화 내겠잖아요.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떤 거냐면 부모님들이 너무 꼼꼼한 거야. 누구야? 숙제했니? 그래, 한번 가지고 와봐라. 말투까지 좋아. 여기까진 괜찮아. 그럼 뭐겠어? 다음에 칭찬이 들어가야 되는데 칭찬 없어. 분석하고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이거 풀이가 없어? 이거 다시 해와. 풀이 써. 엄마가 너무 꼼꼼한 거야. 얘는 한 것만으로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아이가 부모님이 숙제 검사하는 게 이래서 싫은 거거든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규칙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학습 플래너 예전에 말을 했잖아요. 이전 영상에서 학습 플래너를 자기 전에 같이 점검해 보듯이 숙제도 마찬가지야. 과제 기록장 혹은 학습 플래너에다가 어떤 숙제를 내가 했다. 이거 우선은 그것만 봐도 괜찮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 습관이 들어야 나중에도 숙제를 잘하니까 저는 추천해 주는 게 자기 전에 그 플래너를 쓰고 거기에다 숙제했는지 쓴 후에 숙제를 여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올려놓고 자라 하면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간단하게만 피드백 해주시면 돼요. 플래너에다 피드백 해주셔도 되고 뭐 아침에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 그런 방식이면 좋습니다. 학원에서 이제 숙제 해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해오죠? 학원에서 숙제를 잘해온 아이들은 이미 그 아이들은 성실해요. 공부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숙제라고 하는 게 성적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숙제가 예습이나 복습이거든. 그러면 예습하고 복습하면 공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한 아이들이 이미 분명해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친구들도 숙제를 잘 해가지고 와. 그런데 자기의 성향도 있지만 부모님이 관리를 그렇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이가 꼭 뭐 수학학원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왔거나 하면 숙제 먼저 하고 다른 거 해라 혹은 숙제하고 밥 먹자 라던가 아니면 자기 전에 숙제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 이런 아이들이 빠지지 않는 습관을 들여지는 거죠. 학원에 있으면 숙제를 해오는데 다양해요. 상담 전화해보면 숙제를 맨날 한대요. 근데 얘가 테스트만 보면 성적이 안 나와. 그래서 저도 이상하다. 이게 무슨 문제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컴퓨터에 검색을 해서 정답지를 찾았어. 왜냐면 우리가 다 문제지의 정답지 다 걷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풀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답지를 보고 계속 휴대폰 보고 써온 거야. 베껴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애들은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 아이는 그냥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오면 막 일러요, 친구들이. 누가 누구 거 베꼈어요. 친구 거 베끼는 아이들. 그 아이들 맨날 숙제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컴플레인이 있어 없어. 상담 전화 부모님한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휴대폰 정답지 베끼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 거 베껴오는지 심지어는 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는 수학 잘 푸는 애 있잖아요. 이 수학 잘 푸는 애한테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있다니까요. 점검하셔야 돼. 숙제를 해왔는데 이런 애들은 성적 절대 안 올라요.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알 수 있는 학원을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뭐 다 베끼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흔한 경우가 사실은 학원 오기 전에 급하게 푸는 아이들이거든요. 뭐 차 안에서 푸는 아이들도 진짜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실수가 너무 많아.
급하게 문제를 읽고 풀어야 되는데 얘가 잘 읽겠어? 생각이라는 걸 하겠어? 안 하겠죠. 그냥 일단 첫 번째가 실수가 많아. 그리고 매번 급하게 하는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스스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안 하고 이것도 급하게 풀고 성적이 당연히 안 올라요. 이런 경우에도 성적이 안 올라. 그런데 이 아이도 숙제를 한 경우야. 그래서 집으로 전화가 안 가겠죠. 그렇죠. 이것도 잘 보셔야 돼. 근데 이렇게 급하게 풀 경우는 뭐가 또 잘못됐냐면 반만 풀어. 자기가 생각해서 이거는 자기가 못 풀겠다, 어렵다, 무조건 별표야. 절반이 별표인 거야. 그 아이는 쉬운 것만 항상 기초만 되어 있고 응용심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이제 집에서 검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방금 전과 같이 학원 오기 전에 급하게 풀거나 안 풀거나 생각을 안 하잖아요. 혹은 베끼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부모님이 도착하셔서 이렇게 휴대폰은 사실은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베끼는 경우가 조금 줄겠죠. 두 번째는 급하게 안 풀려면 오늘 숙제는 오늘 끝낸 것을 보셔야 돼요. 어머니께서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야 다음날 이어지지가 않아요. 급하게 풀지 않겠죠? 이거 두 가지는 꼭 해주세요, 부모님이요. 그럼 학원의 시스템도 여기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숙제 검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숙제 검사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학원들이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선생님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역량이 있어, 또 꼼꼼해 하신 선생님들은 꾸준히 하실 거야. 교육 가치관이 있고. 근데 이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냐라는 거지. 지금 현실상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저 학원 지금 23년째잖아요. 진짜 한두 명 있을까 말까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학원에서 시스템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자마자 어떤 학원은 숙제 다 여기다 제출을 해야 돼. 그리고 점검표가 있어. 숙제 점검표가. 하물며 이 점검표는 집으로 뭐 문자나 아니면 한 달 뒤에 성적표에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꼼꼼하게 적혀져 있는 거죠. 그 시스템만 있어도 선생님이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방법을 보세요. 방법. 학원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숙제했네?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지. 혹은 아이한테 설명을 하게끔 하나 정도는 모르는 애들 진짜 많아요. 베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이들이 긴장도 하고 베끼지 않아야겠구나 생각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진짜 중요합니다. 숙제와 성적은 연관돼 있어요. 숙제는 대부분 뭐 미리 예습하는 경우와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혹은 응용, 오늘 한 기본을 문제를 풀어오면 그게 응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만 성실히 해도, 숙제만 정말 성실히 해도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응용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근차근 쌓이겠죠. 물론 당장 숙제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숙제를 계속 성실히 했을 때는 이 아이가 실력이 향상이 되면 뭐로 가? 성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숙제 잘하는 아이들.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그것도 유형이 좀 나뉘어요. 가장 진짜 많은 유형이 뭐냐면 약속해요. 숙제 해온대. 그것도 정말 그 반성하는 눈빛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또 너무 혼내면 또 관계가 안 좋으니까 수업하기 힘들거든. 그래, 그럼 다음번에는 꼭 숙제를 해가지고 와라. 다음날 또 똑같아. 또 반성을 하는 눈빛으로 1년 360일. 진짜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엄마랑 전화를 해요. 하겠지. 그럼 어머니도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요. 안 되네요. 집에서도 관리가 안 되는데 학원에서 어떻게 관리가 돼? 안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저는 이거는 조금 봐주셔야 된다고 해요. 아이들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숙제라는 거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왜 안 할까를 조금 보면 대부분 어려워서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자기가 어려우니까 못 푸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말하기가 힘든 거지.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걸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누구야, 요즘 뭐 영어는 잘 하고 있어? 뭐 어려운 점 없어? 뭐 숙제가 요즘 좀 안 된다는데 어떤 부분이 불편해? 뭐 도와줄게 엄마가. 하면 말해요. 애들은. 엄마 사실은 어려워서 그래. 전 너무 많이 봤어. 정말 그런 아이들을. 그래서 어려워서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물어보시고 그냥 관심 가져주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어머님들에게 우리 아이의 숙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포인트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숙제를 했는지 감정을 따뜻하게,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아이와 싸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했는지 확인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학원에서 지금 어떤 과정을 하고 있고 어떤 숙제를 내주고 있으며 우리 아이가 어려워하는지 쉬운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해주시고 선생님과 요즘에 뭐 전화하지 않더라도 문자 가능하잖아요. 반드시 관심 가져주시라는 그게 포인트였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만 관리하면 숙제 끝납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